쳐요. 그러니까 얘는 되도록이면 내 덱에 없었으면 하는데 아무튼 있을 때 2턴에 내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핸드 없을 때 내는 건데 핸드 없을 때도 사실 전쟁 골렘 내는 게 낫죠. 얘는 430째잖아. 그건 나중인데 그러니까 얘는 2턴에 내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 코스트에 치는데 요거 이 코스트로 안 칩니다. 나는 그나마 흑마보스에서 픽한 거고 대부분의 덱에 올빼미는 무쓸모예요. 올빼미를 괜히 집어버림으로써 내 핸드가 마르고 그 차이로 내가 게임을 잃는 거거든요. 근데 흑마법사는 영능이 들어오니까 올빼미가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고 단지 얘를 2턴에 내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얘를 이 코스트에서 나는 안 쳐. 그러니까 영능 쓰는 것보다 얘를 냈을 때 이득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역시 0코스트가 돼야 돼요. 그것처럼 그리고 지옥의 불길이 되게 애매하긴 한데 사코에서 뺄게요. 이거는 사코에 뭐 넣어도 되고 그거는 개인 취향인데 어차피 편의상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사코스트에서 뺀다 이거지.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대표적인 예가 신비한 지능. 마법사로 하실 때 3코스트가 신비한 지능 2장이랑 거미전차 2장이 내 덱에 있어요. 그러면은 탁베이더가 3코스트 4장 정도는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안전선에 들어왔구나 하고 3코를 다 스킵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3코스트에서 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카드가 이거. 이런 카드들을 3턴에 쓰는 유저는 패배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이건 통계상으로 아니고 내 체계상인데 그러니까 느낌상인데 3코스트 타이밍에 이거를 쓰는 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하수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데 물론 화작 쓰는 것보다 이게 좋습니다. 상대 영웅한테 화작 쓰는 것보단 좋고 상대 하수 잡을 수 있을 땐 화작을 상대 하수한테 넣어야 되고 동전 생운도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거야. 2턴에 하수를 내야지 왜 동전까지 써서 이걸 냅니까? 도대체 뭐를 찾겠다고 이걸 내는 거예요. 결국 내가 찾는 거는 필드 내는 하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핸드가 말렸을 땐 나도 이걸 써. 근데 그 판은 이미 졌구나라고 생각하고 해요 솔직히. 내가 사제로 할 때 생각 없이 3턴에 쓰면은 가끔 이기긴 하는데 거의 이길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해야 돼. 비슷한 거는 상대 성기사가 3턴에 병력 소집 낸 거. 상대 성기사가 3턴에 병력 소집을 내면은 이 카드는 그 어떤 카드랑도 비교할 수 없는 사기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내가 그 게임을 단념을 합니다. 나는 솔직히 그래. 이기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좋아. 거의 진 게임을 이긴 거니까. 상대가 3턴에 병력 소집 있으면 그 판은 거의 진 거예요. 근데 딱 그거의 반대가 상대가 3턴에 생각 음책을 썼다면 내가 그냥 이겼구나라는 거의 확신이 있어. 3턴이면은 필드를 충원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턴 중 하나고 하스스톤은 투기장은 2턴에서 4턴 사이가 제일 중요해요. 2턴, 3턴, 4턴이 보통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그 중요할 때 새로운 카드를 찾는다고 해도 코스트의 한계 때문에 다 내지도 못하고 필드는 그냥 셀프로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쳤을 때 신비한 지능이나 생각 훔치기를 제가 그렇게 높은 카드로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르거스도 4턴에 내면은 상당히 끔찍합니다. 근데 아르거스 4턴에 내는 게 생으로 아르거스 4턴에 내는 게 3턴에 생으로 신비한 지능 내는 것보단 나아요. 230체가 필드에 나오죠. 아르거스는 그리고 버프를 주기 위한 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카드고 최상급에 있죠. 일단 지금 나온 부분도 드로우가 투기장에서 핵심이 될 수 없는 이유고 굳이 투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필드지 드로우는 한 저 뒷전이야. 도대체 찾아서 어쩔 거야. 찾아서 또 필드 내야 되는데 필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신비한 지능은 결국 내가 잘 썼다 라는 느낌이 들려면 한 7턴 정도에 써야 돼요. 그러면은 핸드 마르는 것도 방지하고 남은 한 4코스트 이상 7턴 이후부터는 신비한 지능이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카드는 3코스트인데 7턴 이후에야 쓸 수 있다면은 그거 자체가 리스크죠. 3턴 했으면 손해보고 7턴 했으면 괜찮더라.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리스크고 7턴에 신비한 지능 써서 못 찾느니 7턴에 그냥 전쟁 골렘 내는 게 더 도움되는 경우도 많아요. 신비한 지능이 더 도움될 수도 있는데 불기둥 같은 거 찾아야 되면은 그런 점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생각 훔치기를 내가 3턴이 아니더라도 10턴 이후에 썼을 때도 그렇게까지 큰 혜택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훔치기나 신비한 지능 같은 카드들은
그런 점을 봤을 때 중급에 가는 거죠. 아무튼 후반 들어오시는 활약하니까 10턴 이후부터는 뭐 엄청 좋긴 하죠. 7코스트 남으니까. 근데 초반에 내 핸드에 들어오면은 리스크라는 거야. 하수를 못 나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드로우가 뭐든지 대수가 아니라는 이유고, 지금 마나커브 얘기하고 있었죠. 신비한 지능 2장, 거미전차 2장인 마법사는 대개 지금 3코스트 카드가 4장인 게 아니라 반드시 2장으로 간주하셔야 돼요. 픽을 할 때 아직 좀 적구나 라는 느낌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3턴에 신비한 지능은 쓰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지능은 역시 0코스트로 간주. 코스트를 마나 커브를 계산할 때 그냥 빼세요. 이거를 내가 몇 턴에 쓸지 어떻게 알아, 실전에서. 일단 3턴에 쓰고자 하는 카드가 아닌 건 확실하고, 4턴이나 5턴에 써도 내가 손해예요. 4턴이나 5턴에 해당 코스트 하수를 내는 게 훨씬 좋아. 그렇게 치면 얘는 뭐 한 7코스트 8코스트로 쳐야 되는데 아예 그냥 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사의 차원문은 사기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사기 카드인 거고, 지금 하늘빛 비룡 외에 제일 좋은 카드로 특급에 돼 있는데 다음 제 패치에서는 그냥 요게 1위일 것 같기도 해. 하늘빛 비룡을 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무조건 개 좋은 카드고 얘는 2코스트로 간주를 해요. 2턴에 냈을 때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3 감소하다 보니까 심지어 무쇠가죽 불곰을 내가 얻어도 이득을 봐요. 2코스트 불곰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친 사기 카드야 이거는. 근데 차원문을 몇 장을 줘도 나는 병력 소지 한 장이랑 안 바꾼다는 거지. 이거에 비하면 저거는 사기가 아니죠. 저거는 준수하죠. 병력 소집은 그 어떤 카드들보다도 좋은 거고, 차원문도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카드라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라그 나와서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걸로 냉기 정령만 뽑아도 게임이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코스트를 재는 주문 카드가 마나컵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령 어떤 분들은 마법사로 내가 적호가 되게 없는데도 11승이 나왔어요 하는데, 그분들 덱을 보면은 얼음화살이나 화염포 같은 카드들이 있어. 그게 얼음화살이나 화염포 같은 카드들도 적호로 친다는 거죠. 나는 2턴에 상대가 랩턴에 냈을 때 내가 악어를 내서 잡던 얼음화살을 내서 잡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2턴에서 교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은 전부 마나커브에 포함을 시킵니다. 참외도 쓰레기죠. 기사의 비밀 카드를 보면은 경쟁심은 최하급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최하급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최하급 쪽은 상단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가품 상급에 있죠.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고귀한 일생이, 나는 참외를 좋아해. 근데 참외를 좋아하는데 참회는 안 좋아한다는 거지. 이거 발음이 어렵네. 고귀한 희생이 최하급의 타우렌 전사 아래에 있죠. 엎드려. 그러니까 엎드려는 굳이 집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1턴에 내면은 상대의 랩터랑 교환이 때때로 가능하긴 한데 모든 카드가 자기 코스트에 못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린이 픽을 했다고 항상 4턴에 나옵니까? 고귀한 희생이 10턴에 나오면은 끔찍한 거거든. 그러니까 카드 한 장 값을 못하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최하급 구원 여기 있죠. 최하급 카드 한 장 값을 못하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참회 최하급 요걸로 1피를 만들고 그거를 영능으로 때려잡지 않는 한 카드 한 장 값을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외는 카드 한 장 값인데 요걸로 맞은 애는 절대로 죽질 않아. 심지어 허수아비 골렘이나 그거 누구야, 붉은 십자군 성전사한테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때때로 카드 한 장 값으로 못 쓰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무조건 최하급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도적이 고귀한 희생 쓰면은 너무 고맙죠. 성기사가 1턴에 고귀한 희생 내주고 도적이 영능으로 고귀한 희생을, 그러니까 다른 심리전 없이 그냥 뺐다면은 무조건 도적이 엄청나게 유리하게 시작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지지직거리지? 왜 이렇게 지지직거리는지 모르겠어. 이제 게임하면 되나? 그러니까 마나 커브는 이 정도. 그러니까 항상 1순위로 중요한 거는 각 카드의 효율입니다. 교환 효율.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 얼마큼 좋은 카드들이 모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마나 커브는 2순위가 되는 거야. 아, 한 가지를 뺐네요. 그러니까 마나 커브를 일단 써져 있는 숫자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당 턴에 쓸 것만 계산을 하세요. 신비한 진행은 3이라고 써져 있지만 3코스트에서 빼라고 했지. 이 카드는 1코스트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건 상당히 애매해. 이거는 어느 정도 개치고 비슷한 예가 있어요. 이런 카드들은 3코스트에 내는 게 베스트긴 해요. 놈리건을 3턴에 내는 게 낫지. 이거 10턴에 내면 진짜 볼품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3코스트긴 한데 역시 위장 코스트로 간주되는 이유가 3턴에 내는 게 베스트인데 3코스트 기본 공채에 미달되는, 그러니까 기본 3코스트한테 우리가 바라는 거에 미달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를 픽을 했다면은 3코스트로 간주는 하는데 덱을 구성할 때 있어서 픽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3코스트가 적은 덱이야. 3코스트 지금 2장밖에 없어서 3코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얘를 집지 마세요. 얘는 3코스트에 나오지만은 위장 코스트죠. 3코스트의 베스트인 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거는 훨씬 좋습니다. 멀리건에서 갈아버리죠. 3턴에 쓰고자 하는 카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3턴에 요거를 내느니 2턴에 광기와 용술사를 내고 3턴에 붉은 늪지 랩터를 내고 1코스트 남기고 그쪽이 더 무서워요. 140공채보다 320공채가 더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무조건 써져 있는 코스트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카드가 몇 코스트인가를 보셔야 돼.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3코스트로 칩니다. 3턴에 나갈 거 없으면 이거라도 나가면은 밀림 표본 은신 없는 효과니까 밀림 표본이랑 마찬가지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밀림 표본이 더 좋게 쓰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은 은신 없는 차이기 때문에 요걸 잡으려면 상대도 카드 한 장 빼야돼. 그러니까 요거밖에 낼 게 없으면은 나중에 공격체 저격을 하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3코스트가 맞아. 게임 할까요? 아, 근데 너무 방송이 지지직거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굴단! 그 상대는 렉사라! 사냥을 시작하지.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여기서는 과그님은 왜 이렇게 계속 후원을 하시지? 무슨 날이에요? 월급날이 나왔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전부 바꿀게요. 그러니까 나는 3코를 들고 가고 싶기도 하고 주코도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텐데 2코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바꾸는 거야. 근데 후턴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서 나왔어요. 후턴은 동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멀리건도 한 장 더 보죠. 지금 요거를 다 바꿔버릴 리가 없어. 후턴은 주코는 100% 들고 갑니다. 지금 저렇게 놨으면 곰이랑 주코 그냥 다 들고 가도 돼. 근데 선턴은 멀리건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2코를 찾기 위해서 주코 다시 들어오네. 그러니까 후턴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에요.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 예. 재밌게 보고 계시면 제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안 말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근데 초반에 안 말리기 위해서는 마나 커브보다 더 중요한 게 동전을 누가 잡냐야. 그래서 후턴빨 게임인 거고. 여기
마나컵을 아무리 잘 잡혔어도 잘 잡아도 동전이 안 잡히니까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전이 잡혀도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마나컵을 제가 중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나컵을 아무리 잘 짜도 후턴 잡을 확률은 똑같아. 후턴 잡을 확률이 뭐 50%에서 약간 모자라고, 약간 안 되거나 약간 초과하거나 그 정도니까 누구나 그럴 거 아니야. 죽음을 즐겁게 지켜보지. 이게 왜 이렇게 지질거려? 지금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해요 지금. 그치, 저거 전리품은 좀 잡았던 게 낫을 것 같긴 한데. 전 또 안 치나요? 저거 내고 안 치는 건 또 뭐야? 직접 싸우기는 싫은 거. 저거는 상급 하단? 아니다, 중급 상단에 있을 것 같아요. 중급 상단에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태양샘을 드로우를 안 했잖아요? 내 카드가 이렇게라고 쳐봐. 나는 1, 2를 잡고 요걸로 얘를 내요. 얘를 내면은, 그러면 얘가 영웅 치면 어떡해요? 영능 쓰면은 2코스트 2댐, 격려 질풍이니까 3댐 3댐, 그럼 8댐, 거기에 영웅 무기까지 11댐 맞는데 그건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샘이 나왔으니까 난 태양샘을 내는데, 요거 없었으면은 나는 요거를 내. 요거를 억지로 잡고 죽고 했다가 내가 코스트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드로우 된 것까지 쳤을 때 그냥 요거를 내고 상대가 질풍을 할 경우에는 상대가 그만큼 필드가 약해집니다. 내 피가 반은 남았어. 반은 15가 남았을 때 내가 필드를 잡는다면은 내가 이득을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대가 딜링을 더 못 넣을 수가 있어요. 필드가 항상 제일 중요하고, 필드를 잡아야지 영웅이 사는 게임이라서, 적의 질풍으로 한 대 친다고 상대 양꾼이니까 명치 터진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필드만 잡으면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 무조건 필드 잡는 게임이에요, 하스스톤은. 아, 컨스는 조금 예외고, 투기장은 그래요. 컨스는 필드를 좀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투기장보다 많기 때문에 컨스는 예외인데, 투기장은 무조건 그래요. 저건 왜 이렇게 명치를 치는 거야 도대체? 아, 뭐 들어갈 때가 딱히 없긴 하다. 날려다가 큰거 맞출걸? 음향이 이상해. 찌직거리고 있어. 난 싸우리라. 앞으로 이리 와라.
지금 음향 문제가 나왔는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무슨 문제 있는 거야? 내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그런 거 쓰지 마. 그럼 다 나간다고. 킬가 나왔어.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조기장 대기죠. 굴단! 그 상대는 우서! 영예롭게 싸우리라.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방송 다음 파트선 최근에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잠깐 했었고 방송 접었던 시기들이 종종 있는데 솔직히 돈 안 돼가지고 방송 접었던 거지. 그 아까 말한 올빼미는 이 코스로 안 친다는 이유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경우 올빼미는 이 코스에 낼 수가 없습니다.
입장권이 없다고요. 난 비열하게 싸우지. 나는 검은 날개의 힘을 날려다가 크게 다칠걸? 실수였네. 오염된 놈만큼 냄새나는 녀석이야. 노스맨드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겠군. 이봐, 그건 내 거라고. 살아서든 죽었어든 우리와 함께. 노스맨드로. 아직 무신이 자네 곁에 부대장이 여기 있죠. 뭐 먹고 있어 내가.